네, 동동이 형 합니다. 자, 8월 12일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차트를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가격의 흐름을 보통 세력이라 그러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차트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 밑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올라갔다 하는 파동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파동은 2080원 정도에선 맞으면 항상 떨어지는, 관리가 된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떨어질 때가 2018년 3월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가 5월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인데,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터진 자리가 거래 대금이 220억 뭐 그 정도예요. 200억 정도인데 돌파가 나올 때가 400억이 넘는 거죠. 450억이 넘게 지금 터지면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2080원이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한번 이제 거래가 한번 강하게 빵 들어왔는데, 이때가 이전보다 좀 약하게 들어왔어요. 바닥권 상에서는. 그렇지만 윗골을 주면서 한번 돌파가 나온 듯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잘 하시는 분들, 뭐 누구 전문가들의 말로는 물량 체크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파하면서 종가상 돌파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때 거래량이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가 이제 우리의 매수의 자리 혹은 매수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 두고 보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터진 거죠. 이렇게 터진 거고, 일반적으로 종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크게 종가상 돌파하면서 긴 윗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된 요런 애들은, 밑에 이제 거래 대금도 그동안 역대급으로 터진 거, 요런 애들은 종가 베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많이 이제 보통 활용하시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자, 이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그 다음 날은 많이 올라도 3%가 안 되게 2점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자, 그 다음날 봤을 때는 16.5% 가까이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가 베팅을 할 때, 자, 요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종가 베팅을 해도 좀 괜찮은 기법이라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뛰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자, 좀 줄여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었는데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자리에서 내가 좀, 이걸 보통 유도리라고 그러나요? 네, 좀 이렇게 변동성을 강한 거를 보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려면은 반드시 내 머릿속에 차트의 흐름이 머릿속에 이미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강하게 급등하고 옆으로 행보를 하죠. 자, 이게 1차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바닥을 만들었고, 고점을 만들었고,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올려줬는데, 자, 이번에 2차 파동. 자, 2차 파동에서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봅니다. 시작한 지점과 여기 이제 반등한 지점, 이 선을 따라서 쭉 연결해 보면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꺾이면은 이제는 좀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그러니까 상승이 더 이상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차트를 많이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누구도 가르쳐준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뭐 유튜버라든지 TV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노가다로 계속 돌려보다 보니까 몇십 개, 몇백 개, 뭐 몇천 개 돌려보다 보니까 그 세월에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는 뭐 꺾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다가 바닥이 되는 듯한 그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이고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바닥을 두 번 이렇게 퐁당퐁당 만들어주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데 꺾이고 난 뒤에 자, 이제는 조정이 나오죠. 이게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참고로 뭐 XINC 같은 히토리 관련주들은 옆으로 계속 횡보하죠. 밑으로 깨지지 않고 1차, 2차 파동 후에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죠. 자, 그렇게 강한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은 2차 파동 이후에 살짝 만들다가 이전 저점까지 다 내려오는 그런 친구도 있죠. 자, 얘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횡보가 아니고 옆으로 조정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했는데, 자, 신호를 한번 봐야 되겠죠. 내가 자, 첫 번째 이 1차 반등에서 1차 급등 후에 이 반등에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수익을 또 냈다면, 예를 들어서 자, 세 번째도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가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인데, 종가상 5일 이평선 위로 넘으면서 끝나는 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날 자, 8월 8일 처음으로 이제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5일선이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거고, 지금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이거는 분봉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30분 봉 봐도 괜찮고 60분 봉 봐도 괜찮습니다. 15분 봉 봐도 관계없고요. 특정한 30분 봉 봤을 때 특정한 이제 초록색 선이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면서 또 희한하게 저점을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한 선, 자,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점을 높이면서 낮추면서 떨어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올리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한번 뭐 휘청휘청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가 더 올라갈 친구라면 이렇게 또 패턴을 만들어 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패턴을 만들어 줄 때가 8월 6일부터 7일, 8일, 9일, 12일 4일 동안 예쁘게 만들어 줬으니까, 자,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파동, 2차 파동 다시 또 만들어 주는데,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2차 파동이 끝일 수도 있고 혹은 3차 파동이 끝일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이 오르고 난 뒤에 다시 뭐 또 이렇게 또 뭔가 횡보를 하든지 뭔가 또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윗방향일지 아랫방향일지 이렇게 또 만들어 주겠죠. 지금 여기서는 강하게 지금 뛰면서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냥 냅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여기서 또 잡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내일 아침에 봐서 갭 상승이나 혹은 뭔가를 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뭔가가 또 기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전체적으로 좀 봤어요. 그리고 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입니다. 자, 얘는 옆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여기가 한번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를 저점을 딱 잡고 매수를 한다 해도 또 꺾이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좀 단서를 보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떨어질 때는 뭐 저는 30분 봉을 봤습니다만, 특정한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하죠. 저항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바닥과 천장을 만들면서 이쯤에선 싸겠다 생각하고 살 수 있는데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급락이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급락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잡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이평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뒤에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또 자리를 만들었다가 땅 띄웠는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공략하지 않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2평선,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을 맞았던 거예요. 이제 지지가 될 만한 그런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좀 지켜보면서 뭔가 또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바닥의 시그널이 좀 보여진다면 그때는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한일화학인데 이것도 상한가죠. 자, 일봉상 볼게요. 자, 이 친구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 가격대는 여기 고점 15,600원이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은 거기보단 조금 낮게 맞고 떨어진 자리 14,300원 정도가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 자리요, 이 자리도 어떤 특정한 어떤 꼭다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꼭지 보이시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자리 그동안 돌파하기 힘들었던 자리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계속 아래에서 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돌파 시도하다가 떨어지고, 또 돌파 시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자, 여기 깨진 날부터 대충 해서 돌파하는 날짜 대충 잡아보니까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 거의 2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 빨간색 이 박스를 그동안 잡아주던 이 자리를 딱 돌파하면서 종가상 마무리했던 자리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155억에 터졌는데 그전에는 155억을 넘는 그런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강한 큰 거래량, 신고가, 이걸 뭐라 그러죠? 신고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그동안 잡아주던 자리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종가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상승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기 봤을 때는, 자, 기준봉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냐면, 자, 14,300원을 최초로 2년 만에 돌파를 하면 이 자리 큰 역대급 거래량. 그러면 이걸 기준봉으로 삼아서 딱 3등분을 하는데 이 중간선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게다가 14,300원 아래에서는 싼 가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잡아주는 자리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좀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자리예요. 물론 올라갔다가 후 이렇게 캔들이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끝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 중간선과 그리고 14,300원 선 자리에서는, 그 아래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어떤 낮은 가격대 지지해주는 자리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빵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1차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차 상승이 말할 수 있고, 혹은 이거 1차로 치지 않고 이게 1차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관리돼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매집도 됐을 거고 한데, 한일화학이라는 어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죠. 이 말이, 이 단어가. 이렇게 재료가 뭔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걸 올릴 만한 뭔가가 있었는데 2년 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년 동안 매집을 하고 에너지를 응축했는 게 고작 여기서 끝나냐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따라잡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모나미처럼 급등하고 다시 한번 더 올리고, 뭐 이런 모양이 분명히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관심 종목에 놓고 요거는 다시 자리가 잡아지는 자리가 어딘지 대충 보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까 봤을 때 16,000원, 15,600원 정도가 또 그동안 가격선에서 계속 잡아줬던 자리였거든요. 게다가 여기 종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16,000원 정도쯤에서는 좀 아래꼬를 주고 이렇게 올릴 때는 좀 잡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지만, 어찌됐든 그 모나미처럼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아니면 이런 애들처럼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권이 대충 어딘가를 알고 며칠 뒤에 보고 난 뒤에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화학도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컬러레이라든지 코리아나, 본느, 그 다음에 세화 PNC, 그 한국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제 일본의 화장품들이 이제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어떤 그런 테마로 형성이 됐는데 이게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그냥 장기로 나는 묻어가겠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본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컬러레이 한번 볼까요? 자, 아래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죠. 리드처럼 튀어 올랐는데 분봉 봐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지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리드보다는 좀 그나마 편하죠.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60선을 맞으면 대충 이게 떨어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가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지지가 나옵니다. 특정한 이평선이 저항과 지지가 되었는데 자,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는 매수의 자리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컬러레이도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도 볼까요? 코리아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30분 봉인데 밑으로 꺼지듯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자리가 어디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물론 파란색 120선도 되고 60선 되지만 지금 첫 번째 저항을 맞았던 자리 그리고 떨어질 때 이게 초록색 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저항선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요렇게 되죠. 여기가 돌파되고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어떤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리아나 본느 한번 볼까요? 사실 본느는 그동안 그 화장품주들이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본느만큼은 급락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의 모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치고 올리고 난 뒤부터는 한 번 더 올랐죠. 자, 계속 지금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살짝 꺾었는데 이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뭔가가 이게 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눌림목이라 할 수 있겠죠. 주봉상 봤을 때도 그렇고 일봉상도 그렇고 60선 62평선을 강하게 딱 찍고 다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분봉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꼭다리에서 계속 쭉 떨어지면서 5일선 이하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종가상 5일선 위로 지금 딱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좀 얘가 지금 방향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분봉을 한번 보자면 30분봉 볼게요. 15분봉 볼까요? 관계는 없습니다. 15분봉을 보니까 여기서 꺾였어요. 드디어 꺾여가지고 떨어지는데 뭐 선을 이렇게 그어도 관계없어요. 대충. 근데 이게 100% 맞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한 선이죠. 근데 그 선에 이제 가깝게 아주 비슷하게 떨어지는 선이 파란색 선이니까 이 122평선을 12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선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120선 맞고 떨어졌는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벌써 4종목이 다 이렇게 되네요. 밑으로 떨어질 때 특정한 저항선을 받던 이평선, 이게 60선이든 120선이든 200선이든 상관없이 돌파하는데 지지가 나오는 게 보면은 그때는 좀 매수의 구간으로 우리가 좀 봐도 괜찮다. 그 말인즉슨 60선을 지지를 받는 즉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에 사되 이게 만약에 딱 꺾이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손절을 한다든지 이전 저점과 이전 고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시 뭔가를 좀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이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본누도 받고 자, YOM 한번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봤을 때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자리가 보이네요. 바닥권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특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8,775원 정도 되는 걸로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냐면 밑으로 깨지고 난 뒤에 가 2018년 12월이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가 나온 자리가 7월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했는데 최소한 6개월은 행보해야지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오는 걸로 대충 보니까. 그런데 1년 정도 행보한다면 더 감사한 거죠. 모나미 같이 1년 같이 1년 정도 올라가면은 행보했다가 올라가면 감사한 거고. 자, 이 박스 기간 동안 가장 높았던 거래 대금이 지금 122억이었는데 돌파하는 자리 볼게요. 자, 돌파하는 자리가 지금 330억, 336억이 터졌습니다. 자, 종가상 돌파 마무리됐죠. 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저는 1차 상승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5일선 따라 열심히 흐르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이런 아래 꼬리를 주는 거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보통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가 혹은 10일 혹은 20일 정도 언저리에서는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하단 시작한 점과 그리고 지지해준 점을 일단 선을 한번 그으면은, 그죠? 자, 1차 파동, 그 다음 2차 파동 했을 때 이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때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정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희한하게 떨어지다가 이전에 매물대였던 자리를 딱 지지해주고 곧바로 딱 올라가죠. 뭐 이런 경우는 참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좀 만들어 주었네요. 얘도 이렇게 뭐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양 보이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뭐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내일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옆으로 박스가 며칠 이렇게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낮은 가격대가 어디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 잘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을 생각한 자리에서 고점까지 이게 짧은 것 같아도요. 22%, 2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한 30분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래까지 깨고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저점 만들고 또 올바닥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잡아지면 저점선을 그어보고 고점선을 그어봐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을 생각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자, 오늘 강하게 떴는 모나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모나미가 맞죠? 이 바닥에서 그동안 관리되었던 자리가 언제냐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그렇게 주가가 관리돼가지고 올랐는데, 자, 여기도 보이시죠? 자, 드디어 돌파가 나온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3,140원인가요? 이 자리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면서 주가가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거죠. 260억, 27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요. 잘 보시면은, 자, 쭉 당겨가지고 옆으로 행보하죠. 자, 1차 파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어떻게 되죠? 자, 2차 파동이 한번 여기 꼭다리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좀 가다가 지금 이거 3차 파동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 모나미가 좀 정석으로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대충 시작한 반등한 자리 대충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0일 이평선인데, 네, 이렇습니다. 10일 이평선에서는 살짝 깨졌지만 잡아줬고요. 20일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사이에서 잡아줬고, 이번에도 1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금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옆으로 좀 더 행보하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에서 이렇게 깨졌다면은 여기서 최후의 이제
최후의 이제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잡아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올라가든지 뭔가가 이 안에서 뭔가가 있겠죠. 다만 이 자리를 넘어주느냐는 거죠. 에너지가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가 이제 꺾어지겠죠. 꺾어지고 난 뒤에 조정받고 난 뒤에 다시 돌리는 거를 다시 또 공략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나미가 옆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고점이 꺾인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관심 종목에 두다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또 룽투 코리아가 또 한번 보이네요.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보시면은 룽투 코리아도 보시면은 아래에서 이제 강하게 급등하고 나는데 1차 파동, 그 다음에 21선 언저리에서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21선을 잘 지켜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만약 21선을 깬다든지 11선을 깨기 시작한다면 종가상 그때부터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좀 비중을 줄이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뒤에 또 조정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에스모였습니다. 그 거래 대금이 또 강하게 터졌죠, 이번에.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이 관리된 종목, 관리된 기간이 박스권 6,400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6,450원을 돌파하지 못한 데가 언제냐면 원래 2월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돌파가 나온 자리가 오늘입니다. 자, 오늘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터졌고요. 실제로는 금요일 종가, 금요일날 강하게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118억 원이 터지면서 윗골을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역대급 큰 거래량과 함께 윗골이 났는 이런 자리들은, 그리고 돌파가 임박한 이런 자리는 종가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종가상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면 그 다음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양봉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또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1차 파동이 시작되겠죠. 모나미하고 남성, 뭐 한일화학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 얘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좀 더 행보하다가 자, 1차 파동, 2차 파동, 1차 파동 때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라 생각한 곳에서 매수해서 한번 2차 파동까지 한번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봤을 때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은 매물대가 첫 번째 이제 여기 그동안 삐죽삐죽했던 데가 한 7,000원, 7,800원, 900원 정도 많은 바로 아래인데,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모도 분명히 우리 관심 종목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늘 이토리 관련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그 테마군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테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테마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차트 흐름에서 특정한 가격을 돌파해 주면서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잘 중요하다. 다만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나미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리들 잘 알지만 실제로 이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거를 잘 적용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멘탈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는 게 또 이렇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보자라든지 이런 차트 매매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큰 돈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돈으로 뭐 30만 원 뭐 하면 뭐 작게는 뭐 5주 뭐 이렇게 10주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여러 번 연습을 쌓아가지고 이게 못해도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내가 승률이 많이 높고 수익이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게 스스로에게 판명이 난다면 그때는 이제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터져가지고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이렇게 터져서 올라가는 거는 세력들이 어차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 보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동동형이었습니다.